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살펴볼까 하는데요. 바로 치과 직원 교육 세미나 녹취록입니다. 여기서 환자와의 소통, 특히 설명이랑 상담이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자료에서는요, 이들은 완전히 다르다. 이렇게 딱 선을 긋더라고요. 뭐가 제일 큰 차이점일까요? 네, 그 핵심은 역시 소통의 방향성 같아요. 설명이라고 하면 뭐 진료 과정이나 비용 같이 정해진 정보 있잖아요. 네. 그런 걸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죠. 일방적인 전달이군요. 네. 그래서 좀 반복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계적일 수도 있어서 자료에서도 뭐 영상으로 대체해도 된다.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. 그렇군요. 반면에 이제 상담은 훨씬 개인적입니다. 정보 전달 그 이상인 거죠. 환자하고 관계를 맺고 서로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 자체에 더 무게를 두는 겁니다. 하하, 상호작용.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교감이 더 중요해지는 거겠네요. 자료에서도 그래서 뭐 가벼운 대화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.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고요. 맞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일단 환자가 좀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을 열어야 그래야 진짜 상담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. 네, 그렇죠. 뭐 예를 들면 오늘 오시는데 어떠셨어요? 이런 사소한 질문 하나라도 그게 긴장을 풀어주고 신뢰를 쌓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환자분 표정이나 말투 이런 데서 드러나는 뭐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기대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감정들을 잘 읽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거. 이게 진짜 상담의 좀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마 당신께서도 현장에서 이런 미묘한 신호들, 이걸 포착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. 네. 그런 감정적인 교감 외에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. 이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. 이게 그냥 뭐 대화 주도권을 잡아라. 이런 단순한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요. 그 환자의 어떤 불안감이나 좀 막연한 요구사항 같은 거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. 휘둘리지 않는 것. 네, 전문가로서 딱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환자한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대화를 이렇게 쭉 이끌어가는 능력, 이걸 말하는 거죠. 자료에 보면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. 네, 그게 좀 강하게 들리기도 했어요. 그게 딱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. 그러니까 내가 제공하는 이 진료, 이 서비스의 가치를 나 스스로가 확신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환자가 이걸 받아들이든 아니든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죠. 물론 이게 뭐랄까 자칫 오만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전달 방식은 섬세해야겠지만요. 근본적으로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뭐 가격 협상 같은 좀 민감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결국은 서비스 가치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군요. 그런데 또 되게 흥미로운 분석이 있었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상담하러 올 때는 이미 한 90% 정도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다.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그게 참 재밌는 지점이죠. 그러니까 상담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 그 나머지 10%, 그 10%의 망설임을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에 집중된다는 의미예요. 10%의 망설임. 네, 그 망설임이 어디서 오는 걸까? 이걸 파악하는 게 진짜 핵심이죠. 이게 뭐 치료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비용이 부담되는 건지 시간이 안 맞는지 아니면 그냥 뭔가 못 믿겠는지. 네, 원인이 다양하겠네요. 그렇죠. 그 원인을 정확히 딱 진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만약 비용이 문제다. 그러면 단순히 뭐 깎아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비용을 내는 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잘 납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죠. 맞춤형 접근이 정말 중요하겠군요. 그러고 보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에 대한 경고도 있었어요. 뭐 절대 안 아프다거나 이거 뭐 30년 쓴다, 영구적이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던데요. 네, 그렇죠. 그런 비현실적인 약속은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고 신뢰를 그냥 와르르 무너뜨림일까요? 그런데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히 알려주는 것도 필요해요. 미리 알려준다. 네, 예를 들어 치료 끝나도 통증이 좀 남을 수 있고 그러면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이게 어떻게 보면 환자의 기대치를 좀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치과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거든요. 양면성이 있네요. 맞아요. 이 줄타기가 상당히 어렵죠.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걸 뭐 예술이다 아니면 정치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고요.
그 환자랑 얼마나 신뢰가 쌓였는지 그 수준에 따라서 이 방어적인 정보 공개 수위를 잘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선택지를 줄 때는 어떤가요?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개를 그냥 쫙 나열하고 환자더러 고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그냥 딱 이게 제일 좋습니다 하고 추천하는 편이 더 낫다. 이런 뉘앙스던데요. 네. 이 자료의 관점은 좀 그런 편입니다. 특히 이제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. 네, 결정하기 어렵죠. 그렇죠. 그런 점을 고려하면 차라리 전문가가 저의 경험상으로는 이 방법이 결과가 제일 좋았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이 치료에 가장 자신이 있습니다. 이렇게 좀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요. 그게 환자분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결정을 내리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여러분의 환자에게도 이런 명확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확실히 그런 면이 있겠네요. 마지막 동의를 구할 때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시겠어요?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괜찮으시면 저희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방향을 제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요. 네,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 리더십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뭔가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는 환자가 그 마지막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살짝 등을 밀어주는 그런 역할인 셈이죠. 아, 등을 밀어준다? 네. 뭐 예를 들어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바로 진행하시죠? 약간 이런 느낌의 제안이요. 물론 환자가 뭐 명확하게 싫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강요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좀 어정쩡하게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. 이런 명확한 안내가 오히려 환자에게 좀 안정감을 줄 수도 있다. 이런 시각입니다. 아, 네. 들어보니까 오늘 살펴본 자료가 말하는 이 효과적인 상담이라는 게 정말 단순하게 정보만 전달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. 뭐 공감 능력도 있어야 하고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신감, 리더십, 그리고 상황에 맞는 그런 전략적인 소통 기술까지 이게 다 필요한 상당히 복합적인 역량이군요. 그렇습니다. 그냥 치료 잘 끝내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치료 후에도 환자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, 정말로. 뭐랄까, 인간 심리를 깊이 다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료에서도 보면 치료 결과만큼이나 이 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걸 아주 중요한 성공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. 네,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께서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바로 이 상담자의 내적인 확신. 그러니까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는 그 태도가 환자의 불안을 잠재우고 신뢰를 얻는데 과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. 이런 전문가의 확신과 또 그에 기반한 소통 방식이 비단히 치과 상담실을 넘어서 전문 지식과 소통이 만나는 다른 여러 분야, 그런 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.